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gesture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110번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말을 하다가 뭔가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말을 멈췄다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gesture를 멈춘다는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냐면 a couple of milliseconds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간발의 차이를 말하고자 이 말을 쓴 거야. 이해돼요? 아주 간발의 차. 왜냐면 이게 0.001초란 말이야.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 milliseconds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주 간발의 차로 뭐가 먼저 멈춰? gesture가 먼저 멈춰. 뭐 하기 전에? Before we stop speaking.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야? 뭐가 먼저야? gesture가 먼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제가 gesture에다가 일단 노란색 처리하면서 가볼게요. 이거 지금 gesture가 지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니까. 그래서 gesture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111번도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자, such, 이런 것들은 뭐 중요치 않은 내용들이죠. 어쨌든 굉장히 놀랄만한 어떤 개념을 이제 시사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대절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 여기서 지금 gesture를 받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죠? hands. 네, our hands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hands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요.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 마음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럼 여기서 do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알아요. 안다 이런 얘기죠. do know라고 하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마음이 알아채기 전에 이미 손짓이 먼저 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위에랑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뭐냐면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제스처가 먼저 멈춘다며. 그러면 뭐가 우선이란 얘기야? 제스처가 먼저란 얘기야. 근데 111번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의 손이 이미 우리가 뭐라고 말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위에서도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특이하게 칠게요. 자, 이거 말은 좀 이상한데 말 전에 제스처가 먼저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직관적으로. 알겠죠? 네. 자, 근데 그 얘기가 112번에도 또 나와요. gesture이라는 부분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자, 여기서 prime이 무슨 뜻이야? 준비시키다.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을 나왔으니까 여기도 보라색을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킨 역할을 지금 이 제스처가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가자. 일단 서론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과 보라색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얘가 주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론이자 도입이자 주제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뭐 고치지 않게 잘못하고 고치기 전에 뭐 어쩌고 이런 설명은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먼저다? 손짓이 말보다 앞선다가 이 포인트인 거야. 간략하게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111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자, 손짓이 우리가 뭘 말할지 미리 알고 있다잖아. 그지? 손짓이 말할 내용, 우리가 말할 내용을 이미 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나왔던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2번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인데 뭐 이 정도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한다? 말할 내용을, 말을 미리 준비시키죠. 그죠? 요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시킨다, 안다. 이렇게 다로 다 끝나도록 쓸게요. 지금 여기 앞선다라고 써놨으니까. 요런 의미인 거야, 지금 요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이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려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건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113번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 상황을 줘요. 자, gesturing을 prevented from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금지됐다.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지, 금지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치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더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도 땡땡이 나왔잖아. 여기도 지금 나왔죠.
세미콜론이 났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용 이해 못한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그럼 너네가 문제 풀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할까? 아니란 얘기야.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자 땡땡 이렇게 지금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의 부연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너네가 만약에 세미콜론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문제 풀이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봐봐. 지금 자 얘네들이 이제 halting 했다는 거는 멈췄다는 얘기죠. 말이 멈췄어. 왜냐면 그들의 손이 no longer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저는 이제 특이하게 쳐볼게요. 저는 차라리 저는 오히려 이렇게 쳐볼게요. 이거 역할에다 쳐볼게요.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자 뒤에 것도 봐봐. 자 gesture 이거 노란색이죠? 근데 이렇게 못하겠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요. deleterious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deleterious 해로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단어 암기를 제가 시켜서 지금 아는 거잖아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지금 보세요. 이거 지문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인데 이 단어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단어 아니거든요. 근데 나오잖아. 그 말은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왠줄 알아 얘들아? 앞으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너네한테 지금 얼티밋 반 친구들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왁 하고 줘봤잖아. 알지? 그때 알지? 줬던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전에 뭐라고 했어? 미리 그 문제 자체를 킬링으로 이제 내지 마라.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라고 하는 오더가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는 전 대통령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다가 그러니까 되게 난해한 어떤 내용의 글을 항상 써오다가 이걸 이제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지금 문제를 내고 있냐면 그러니까 준킬러라기보다는 완전 킬러 문항으로 이제 영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한국어로 봐도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문이 나왔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단어 수준을 높이고 선택지에서 헷갈리게 지금 만들어서 문제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해석은 되게끔은 내주는데 단어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단어를 지금 수준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는 나중에 되게 큰 코를 다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단어를 만약에 안다면 뒤에 거 안 읽어도 되지 않겠니? 자 그리고 봐봐 문법적으로 접근해볼게. 지금 other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기존에 앞에 뭔가가 있었단 얘기고 그거랑 비슷한 또 다른 무언가가 언급이 되겠다는 얘긴데 앞에 지금 부정적인 얘기 나왔잖아. 그 여기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왔던 단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좀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스처가 없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봐봐. 지금 제스처는 이런 역할을 하죠. 투부정사가 지금 제스처 꾸며주니까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 멘탈 프로세스를 이제 쭉쭉 이제 멘탈 프로세스를 하는 내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제스처라는 게. 그죠? 자 그러니까 제스처를 만약에 쓰지 못하게 하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수가 없는 격이니까 말이 잘 나오겠니? 정리가 잘 되겠니?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야? 결국 기억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 여러분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게 1번 물론 위에서 지금 준비시키는 앞으로 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3번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요. 4번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데도 역할을 하는구나 까지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보면 제스처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115번 봐봐. 자 여기 지금 gesture에다가 볼게요. 여러분 제스처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봐봐. 앞에 나왔던 부분 이거 다 꾸며주는 말 아니겠니? 네. 이거 걷어내고 보셔도 돼요. 걷어내고 보셔도 된다고 이 부분을. 자 제스처라고 하는 게 자 리딩 엣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리딩 엣지가 뭐냐면 비행기에 그 조종석이 있는 그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요렇게 되어 있죠? 거기를 리딩 엣지라고 얘기해요. 원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앞서는 쪽이잖아. 이 리딩 엣지라는 게. 그래서 뭐 그 기술 같은 거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기술이 뭐 최첨단 기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리딩 엣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리딩 엣지 어떤 개념, 어떤 이미지가 지금 잡혔지? 그럼 여기는 어때? Our soul, 우리의 생각에 리딩 엣지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선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이거 무슨 색이겠어? 무슨 색 쳐야 돼? 보라색.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색이죠? 자, 그럼 위에는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 여러분 일단 far from이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스처라는 게 이거와 멀다라는 얘기, 되게 멀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여긴 당연히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clumsy가 무슨 뜻으로 배웠죠 지금? 서투른. 서투른 아니면 어설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스피치에 말하는 데 있어서 어설픈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니. 여기 태그도 한번 봐볼까? 여러분 태그가 원래 무슨 뜻이야? 잡다. 따라가다. 뒤따라가다의 의미죠. 태그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너네 그 부가 의문문이 뭐야? 부가 의문문은 뭐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해? Isn't it? 이런 거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Does it? 이런 거. 이 어디부터? 뒤따라 붙지. 그래서 얘를 문법용어로 영어 문법용어로 tag question이라고 얘기해. tag question. 그러니까 tag라고 하는 게 뒤따라가는 거야. 근데 do you, did you, don't you 이런 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tag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뒤따라오는데 별로 또 중요하진 않은 이런 느낌이 있어. 물론 이제 뭐 그 가격표 여러분. 가격표는 옷 같은 거 살 때 이제 옷이 망가지지 말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줄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것도 프라이스 태그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태그 이게 붙어 있는, 그지? 근데 이게 또 물론 돈은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옷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태그이라는 말이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태깅하는 거야? 이 제스처가? 제스처가 태깅하는 거야? 뒤따라가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태그 퀘스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설픈 동반자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파란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정리를 여기 근데 잘 해놨어요. 자, 손짓을 못하게 말했더니 말을 덜 유창하겠다, 정보를 덜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다 정리가 됐고 잘했고요. 115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말을 일단 자 그러면 요거만 정리해볼게. 요거 2번은 이거는 본론이겠죠? 구체적인 진술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15번 같은 경우는 3번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여기는 지금 손짓이라는 게 어설픈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손짓이라는 건 결국 뭐야? 손짓은 우리의 사고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손짓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요 정도 정리하면 완전히 이해가 되시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몸짓과 언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결국 뭐야? 몸짓이라기라는 말을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물론 gesture이라는 게 몸짓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여기 지금 계속 hands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짓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짓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손짓의 역할, 아주 간단하게 쓴다면 손짓의 역할,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쓴다면 우리의 사고를 선도하는 손짓의 역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간단하게 써놔서 저도 요 정도 쓰면은 뭐 다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봐도 될까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했던 지문이에요. 네, 그러네요. 제가 어떻게 된 영문이죠? 내가 지금 사진을 잘못 찍었나? 이거 내가 너 거 찍었니? 그러면 제가 사진을 좀 다시 찍어도 될까요? 제가 너의 것을 잘못 찍은 듯.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어려워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손 좀 보고 또 오늘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상황을 보니까. 자, 그치만 자, 제가 맥은 다 잡아드릴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despite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불구하고. 자, 불구하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해. 앞에 나왔던 이 despite 같은 경우는 부사 구에 해당이 되고요. 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despite 다음에 여기 쉼표 있는 지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It can be suggested. 이게 뭔 얘기인지 앞에 몰라서 모르겠지만 대절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That our sens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뭐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has always been influenced 영향을 항상 뭐 했어? 받아왔대. 뭐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받아왔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 색깔을 칠하고 일단 움직여 볼게요. 요거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영향을 받아왔다가 여기 핵심 내용이에요. 뭐에 영향을 받았어? 미래의 영향을 받았어.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 얘들아. 너네가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과거는 이미 흘렀어. 그치? 과거는 이미 흘러서 뭐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받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거고요. 지금 요것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얼마나 관련이 없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과거랑 미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betwee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선 이 between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심지어 과거랑 미래를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거 또 뻔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완료를 왜 썼는지 어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완료에 완료용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 과거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미 과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 그 몇 초 전까지가 다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진정한 과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has happened라고 하는 시제를 쓴 거야. 질문 너무 잘하지 않았니? 그지? 자, 뒤에 있는 부분에 is to come이야. 그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어?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be to 용법이라는 게 있잖아. 형용사적인 용법을 비동사 뒤에다 넣게 되면 be to 용법으로서 뭐 예정이라던가 뭐 계획이라던가 그 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타낸다.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what is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를 담당하고 있어요. 별 얘기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가 어쨌든 과거의 과거의 어떤 인식이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여기 핵심이야. 여기 지금 핵심 잘 잡은 거 맞죠? 그리고 얘가 주제예요. 그래서 1번 서론에 도입이긴 한데 주제가 나왔다라 봐주시면 돼요. 이거 더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말이 맞는데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영향을 받음. 이렇게. 요거 깔고 이제 가보는 거야.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작스럽게 혁명가 얘기가 나오죠. 혁명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has always looked to the past, 과거를 본대요. 근데 frame이란 단어를 썼어. 여러분 여기서 frame은 너네 지금 혹시 단어장에 나왔었니? 무슨 뜻으로 나왔어? 형성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frame이 그거보다 좀 좁은 의미야. 네, 무슨 얘기냐면 frame이 원래 그 액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성도 하고 형성도 하는데 끼워 맞추듯이 형성한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프레임이 어거지로. 그래서 their future caus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대의에 끼워 맞춘다는 식이야. 자, 다시요. 미래의 대의. 그러니까 이 혁명가는 지금 이 현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혁명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혁명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전 바꾸는 게 혁명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아마도 현재의 정반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정반이거나 어쨌든 새로운 세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근데 과거에 우리는 이랬어. 우리 어떤 민족이었어? 이런 민족이었어. 근데 지금 이러고 있네? 우리 왜 이렇게 살아?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거. 그래서 과거를 갖다 끼워서 쓰는 거야. 미래 대의가 뭐야? 자기는 이제 미래를 그러니까 현재를 바꾸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 그걸 대의로 삼아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그린 그 액자 안에 꾸겨 넣는 거야. 이제 이해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나왔는데 무슨 예시가 나오냐면 누구의 예시가 나왔어? 민족주의자들. 이 민족주의자들이 왜 나왔어? 우리 지금 너무 별로야. 지금 잘 살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100년 전에는 태평성대를 이뤘었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요거야 결국.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118번에 뭔 얘기가 나와? Recovery of a lost time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여러분, lost time이라는 단어는요, 정치권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가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다른 어떤 당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이건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이야. 뭐 이렇게 잃어버린 5년이야.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잘 뽑아서 다시 이걸 바꿔야 돼.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정치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잃어버린 이제 3년을 다시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잃어버린 타임이라는 거는. 그걸 회복하자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야? 그 전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혁명가들이 하는 말들이죠. 괜찮죠? 자, 그럼 봐봐.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 What is established라고 하는 건 이미 기존에 있었던 무언가잖아. 근데 이게 replication 됐다는 얘기는 복제됐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 이거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만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또 혁명가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뒤에는 무슨 얘기냐면, 자, heroic age라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그 영웅이 있었던 그 시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되게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신화를 생각해봐, 얘들아. 야, 당군 신화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그치? 그게 사실 속뜻을 보게 되면 무슨 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엥?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의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뭐 곰이었단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뭐였어? 그 당군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있어. 어떤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민족? 홍익인간이잖아, 얘들아. 그죠? 홍익인간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사실 그 스토리를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heroic age. 근데 봐봐, long gone이야.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사라진 그때 당시의 것을 가지고 써서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 이렇게 살아왔으니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모델로 삼는 어떤 방식인 거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올게. 민족주의, 지금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커뮤니즘은 공산주의잖아. 얘들아, 공산주의는 처음에, 자, 우리가 공산주의 딱 그러면 북한이 생각나고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사실 커뮤니즘이 처음 시작될 때는 되게 되게 사람들이 할 만한 이야기였거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대. 근데 사실 어때? 사실 평등한 건 없어. 지금 봐봐, 재능이 다르대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재능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고, 다 어느 그 정도도 다 다르고, 뭐 이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는 금수저들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들이 있는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이상향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커뮤니즘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얼토당토한 얘기일 수 있잖아. 그래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가 그 신에 되게 몰입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13세기 이때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림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랑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림들, 그 13세기 그 종교화들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들 키가 다 똑같아요. 그 비율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있으냐, 그때 당시 사람을 그릴 줄 모르네 이게 아니라 신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 그 이미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게 깨진 게 르네상스잖아. 그러니까 르네상스 전에 그 종교화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그림이야. 다 땅딸만해. 다 그림이 그런 키들이 다 똑같고 막 그냥 다 비율도 고만고만해. 비율도 다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르네상스 때 이걸 제대로 그리자 해가지고 그때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해보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거 갖다 쓰는 거야. 우리 이때 이랬잖아. 신 앞에서는 다 모두가 다 평등하대잖아.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뒤에 또 설명이 나와 있더라. 자, 이거 지금 뒤에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죠? 제가 지금 어디서 지금 보고 현재 얘기가 어디서 나왔더라? 잠깐만. Contemporaries. 여기 있다. 자, 지금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과거를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맞아요. 자,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냐면 현생을 살기 되게 힘들거든.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울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사람들 원래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랬구나. 이게 별로 특별한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랬으니까 지금 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네? 이런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과거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이걸 의도적으로 갖다 쓰는지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consist 이런 단어를 안 쓰고 frame을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색깔 하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부터 가볼게요. 자, 노란색에 지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 요거 과거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때문이야? frame their future cause 때문이에요. 그죠? 자, 미래라고 하는 건 뭐야? The lost time, 과거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장하면서 자기의 대의를 명분을 주는 거죠. 그죠? justify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what is established,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 다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이미 사라진 어떤 그 시기를 가지고 모델로 삼는 거야. 얘들 요거 예시를 지금 와닿지 않으면 요것도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있지? 우리 너무 대단한 나라잖아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야? 자, 그런데 봐봐. 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어? 뭐라고요? 미국 아니야, 얘들아. 어디서부터 온 거야? 되게 옛날부터. 언제? 고대 그리스.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아주 까마득하기 때문에 heroic age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에서 모델로 가지고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할 때 고대 그리스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마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의 근간으로서 지금 과거를 쓰는 거예요. The writing of history. 과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 뭐야? hindsight가 무슨 뜻이에요? 그 통찰력, 과거의 insight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만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요걸 가지고 있어. The benefit
benefit of hindsigh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통찰력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써요? 과거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미래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이게 활용이 되어지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 이상이 안 돼. 자, nothing 이하 부분. 이거 싹 다. 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누적된 부분 이상이 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미래의 영향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라색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120번에서는 색깔 어떻게 칠하면 될 것 같아? rather than. 여러분 rather than 무슨 뜻이야? 뭐 말하기? 보다는. 그럼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잖아. 그치? 근데 뒤에가 지금 in reverse 요딴 식으로 나왔어. 그럼 앞에 읽어줘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내용이 그러니까 아직 안 보셔도 위의 내용을 너네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120번 내용도 확실하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the handle pass라는 거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가 자 always 잠깐만. 자, 과거라는 게 자 always shape the future이야. 미래를 얘가 과거가 형성해 하기보다는 이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란색인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반대다라는 얘기는 뭐야? 뭐가 뭘 형성해?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야. 얘가 어때요?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과거라는 것은 형성되는 거야. 요지가 되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또 시간을 엄청 또 써버렸어요. 어떡하니? 에브리데이네. 근데 제가 오늘 요만큼 봐줬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미래와 과거의 관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 맞죠? 근데 여기에 요 내용 들어가면 그냥 더 확신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왜 과거가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오늘